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오늘은. 음, 인류가 이때까지 했던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전쟁이고, 제발 제2차에서 이제 끝나야 될 텐데, 제3차, 4차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쟁, 거대한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큰 흐름을 변화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진주만 공습,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다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들, 특히 식민지가 없거나 그게 매우 이제 부족했던 국가들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파시즘이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우리 개인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이제 군사력을 증강해 갑니다. 자,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어, 우리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타났었죠. 이 한참 전에 민족주의라는 것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이제 보여주자. 라는 이런 어떤 비슷한 슬로건들을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제 채택합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게르만족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다 유대인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어떤 구호 속에서 이제 어, 어떤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이런 어떤 전쟁을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킬 건데 이 독일이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제1차 세계대전 때 지도를 보면 이 독일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지도인데 독일은 유럽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군대를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두 개로 쪼개서 한쪽은 프랑스랑 싸우고 한쪽은 이제 러시아랑 싸우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죠.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국가가 이제 소련이죠. 소련.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자, 그래서 안 그래도 한쪽으로만 싸워도 이제 이길까 말까인데 군대를 양쪽으로 나눠야 되니까 굉장히 1차 세계대전 때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어떤 먼저 외교적인 어떤 어, 밑바탕을 깔아놓습니다. 뭐냐면 소련에게 이제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이제 당시 소련을 이제 다스리는 지배자였는데 독일과 소련은 절대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을 먼저 체결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이라 한쪽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죠. 소련과는 이미 안 싸우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상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은 마음을 놓고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쳐들어감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지역을 점령합니다. 잠깐 지도를 잠깐 보자면, 여기 스페인 부분은 지금 흰색인데, 스페인도 사실 당시 이 히틀러와 굉장히 가까운 독재자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사실은 같은 어떤 영향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말고는 거의 다
유럽 전체를 나치가 차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나겠죠. 영국이 어차피 섬나라니까 뭐 점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치면 이 아까 다시 지도를 잠깐 보자면 이 거대한 여러분 소련이 얼마나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죠? 이제 군대를 이제 왼쪽으로만 보내서 이제 다 점령했는데 왼쪽은 이제 영국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쳐들어가면 소련만 우리가 먹으면 정말 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나 탱크에 굉장히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이 소련에서 나오는 석유와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석유 유전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밀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이나 어떤 석유의 어떤 확보를 해놓는다면 전쟁을 뭐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는 미국까지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강 대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독일의 히틀러가 이 약속을 어깁니다. 처음에 소련과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1941년이고 이 소련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낳았던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1942년 여름에서 43년 2월 정도까지 있었던 전투입니다. 인류가 펼쳤던 그게 전쟁이 아니라 단일 전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전투가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전투가 한 8개월 정도 이어지는데 이 8개월 동안 죽은 양측의 사망자가 200만 명입니다. 8개월 동안 200만 명 죽으려면 여러분 한 나누기를 해보면 한 8초에 한 명 정도 죽은 꼴이라고 하니까 정말 잔인한 전투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시 특히 이 소련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훨씬 무기적인 측면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무기를 이제 인원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무기의 열세를 메꿨는데 그래서 소련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을 지켜내면서 쌤이 잠깐 지금 딴 데 갔다 와서 다시 녹화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소련이 지켜내면서 이 독일의 전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련이 여기를 역전해서 다시 독일의 영역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동부 전선에서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서부 전선에서도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 불리는 이 상륙 작전. 노르망디가 이제 어딘지 여러분 알아야겠죠? 상륙이라는 말은 알 테고 노르망디가 어디냐면 이 프랑스 북부 해안을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영국만 유일하게 점령 다정하지 않았었죠? 이 영국군과 그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군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상륙해서 이 서부 전선에서도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전을 통해서 이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작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유럽에서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결국 1945년 5월에 완전히 항복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죠. 이제 아시아에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안 배웠는데, 여러분 미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1929년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주 사변을 통해서 만주를 진출하고, 특히 37년에는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중일 전쟁까지 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일본이 진출하게 되는데, 사실 동남아시아는 이때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식민지였고, 베트남은 프랑스, 뭐
우리 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근데 당시 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전부 2차 세계대전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일본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가는데, 특히 이렇게 일본이 지나치게 침략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이, 아까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했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민지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석유가 없다면 여러분 일본은 전투기도 띄울 수 없고 탱크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도 없고 뭐 트럭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900 이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려면 이제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렸던 미국에게 이제 기습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게 1941년 진주만 공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1941년까지는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예전에 멀로 선언 배웠죠. 멀로 선언,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 여기까지 배웠는데 멀로 선언에는 그 다음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도 역시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자기 배가 침몰하고 나서야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본이 여기를 공습함으로써 이제 미국도 자동으로 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주만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까지 이제 아까 우리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일본 애들이 비행기를 보낼 때 전투기를 보낼 때 여기까지 가는 기름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석유 수출이 중단됐다고 했죠? 그래서 기름도 아끼고 가서 전투기에서 가서 폭탄을 다 쏟아붓고 이제 폭탄이 없으면 돌아오지 말고 그냥 그 비행기를 몰고 미국 배로 미국 배로 충돌해라. 자살 이제 하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의 가장 어떤 어, 잔인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는 이 천황폐하와 일본이라는 국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안 가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폭탄을 쏟아붓고 자기 목숨을 전투기를 끌고 배를 향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국가를 위한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 간에 펼쳐지는 이 전쟁을 또 2차 세계대전에 따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미국이 일본을 서서히 압박해 오면서 결국에는 원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것이 항복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섞어서 배웠죠, 우리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영국을 제외하고 서유럽을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되자 독일이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게 되었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때 12월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 일어난 동부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이제 소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동부 쪽에서 독일이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1944년 6월에는 노르망디에서 이제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서부전선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었고,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